기술비가 좀 내리는 것 같던데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하게 될 거는 2028 대입입니다. 제목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좀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발표가 2개 남았는데요. 올해 8월 말에 발표되는 게 하나가 있고 내년 4월 말에 발표가 되는 게 있고, 내년 4월 말에 발표가 되면 이제는 2028 대입은 완벽하게 이제 선명하게 그려질 겁니다. 지금 윤곽이 드러나는 것들은 여러 가지 이제 연구 자료들이 나왔고, 제가 이제 2028 대입의 설명회를 지금 3번 하고 4번째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새로운 정보 또는 자료가 있을 때마다 업데이트를 했고, 또는 제가 만드는 자료들도 이제 업데이트를 하면서 설명을 했는데요. 아마 오늘 정도면 거의 이제 윤곽은 좀 그려지지 않을까. 그래서 좀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는 시간일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어머님들도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혼란이 되게 많을 겁니다. 학교 현장도 지금 혼란이 되게 많아요. 선생님들도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제 갑론을박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분당에 있는 고등학교들도 교육과정을 계속 바꾸고 있죠. 아시겠지만 특히 이제 작년에 기하를 편제를 안 해가지고 좀 논란이 있었던 낙생고가 작년에 엄청 그 분당고교에서 만들면서 이제 설명회하면서 이제 막 깠었는데 컴플레인을 엄청 받았거든요. 근데 아직 공식적으로 공지는 안 했지만 낙생고가 이제 3학년 때 기하를 편제할 겁니다. 지금 1학년들이 3학년 때 이제 기하를 들을 수 있게 이제 편제를 변경할 거고요. 근데 그런 식으로 1학년들은 좀 혼란이 조금씩 가고 있습니다. 이게 3년 내내 좀 가긴 할 건데, 현재 대입을 간단하게 좀 조망을 하고, 그래서 현재 대입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그래서 이 대입이 우리 아이들의 대입에는 어떻게 바뀔 거야를 이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쭉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설명회는 한 110분 정도 진행될 거예요. 길죠? 학원 자랑은 하지 않고 오로지 2028 대입만 쭉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8 대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재 대입을 알아야겠죠. 현재 대입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윤곽이 드러난다고 했는데 아직은 정확히 윤곽이 드러나지 않았죠. 이 대입 정책은 이제 중3이 되기 직전 2월 전까지,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 해당되는 대입이 어느 정도 그려줘야 됩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교육부에서 중3 직전 2월 말에 대입 정책이란 걸 내놓습니다. 그래서 2028 대입 확정안이 2023년 12월 말에 발표됐어요. 그러니까 현재 고1 아이들이 중3이 작년이잖아요. 그 되기 직전인 12월 말에 좀 발표가 되었고, 4년 뒤에 대입은 이런 모습일 거야 라는 걸 얘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올해 8월 말, 현재 고1이라면 올해 8월 말을 주목하셔야 되고요. 대입 전형 기본사항이라고 이제 교육부에서 대교협에 이제 이관을 합니다, 업무를. 야, 대입 정책은 이렇게 짰으니까 니네가 맞춰서 일정이랑 수시 정시 어떻게 할 건지, 원칙은 어떤지 이런 것들 정해봐. 그게 이제 8월 말에 발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내년 4월 말에 각 대학들이 대교협이 이렇게 짠 거에 따라서 우리 대학은 내년에 이렇게 뽑을 거예요 라는 것들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내년 4월 말에. 그리고 고3이 되면 5월 말에 수시 요강이, 9월 말에 정시 요강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현재 좀 대입이 되게 좀 혼란스럽잖아요. 의대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게 올해 고3 아이들이 입학하게 되는 2026학년도 입시가 사실은 작년 말에 발표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다 휴지 조각이 되고 그냥 계획만 그렇게 해놓고선 인원은 엄청 좀 많이 달라지는 그런 상황이 좀 있어요. 그래서 2028 대입 때도 조금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지만, 어쨌든 요때 가장 좀 선명하게 좀 그려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8월 말에 이제 교육부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인데요. 8월 말에 모집 단위별 반영 과목, 그러니까 학과별로 무슨 과목을 반영하면 좋을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교육부에서 이제 발표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028 학년도 때는 지금 고3은 모의고사를 6월, 9월 이렇게 보거든요. N수생들이랑 같이 싸우는, 평가원이 직접 출제하는 모의고사가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가 있는데, 이 9월 모의고사가 문제가 뭐냐면 9월 첫째 주에 보게 돼요. 9월 첫째 주에 보고 바로 그 다음 주에 아이들이 수시원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 나의 9월 모의고사 성적표를 받지 못한 채 가채점만 하고 수시원서를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좀 오리무중인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폐단을 좀 없애고자 9월 모의고사가 이제 8월 모의고사로 땡겨집니다. 그래서 현재 고1 아이들은 고3 때 6월 모의고사와 8월 모의고사를 보게 된다. N수생들이랑 싸우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상위권대입니다. 상위권대를 어디를 얘기하나,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제 의대가 이제 밴드에도 올려드렸지만, 의대가 이제 다시 2024년도 정원인 3,016명으로 좀 확정이 됐고요. 의치한 약수가 6,700명 정도를 선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화여대, 중앙대, 경희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까지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상위 11개 대학교고 여기 한 4만 명 정도를 선발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나는 이공계열의 인재가 될래요라고 하는 이공계 특성화대학교, 카이스트 포스텍, 디지스트 대구학위원, 지스트 광주과학위원, 유니스트 울산과학위원, 켄텍 개교한 지 3년 됐습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라고 에너지 특화대학교 전남 나주에 있습니다. 요 포항공대는 그냥 4년제 일반 대학교에 편입이 되고요. 나머지 5개 대학교는 교육부 관할이 아니고 과기부 관할이라 수시 6장 외로 또 지원할 수 있는 대학교들입니다. 어쨌든 여기 2,200명 정도 선발을 하게 되고요. 갈수록 인기가 떨어지고 있는 교대. 혹시 분당에서 초등교사를 준비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냥 수능으로 가는 게 가장 빠릅니다. 어느 정도냐면 교대가 어느 정도 하락했냐면 지방의 모 교대 같은 경우에는 현재 경기권의 일반 대학교 정시 수준이 나옵니다. 그 정도로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특수목적대라고 하는 경찰대, 육사, 해사, 공사, 국간사가 한 900명 정도를 선발을 하게 되고 지금도 여전히 좀 인기는 있죠. 특히 분당 아이들이 여기를 좀 많이 지원하는 편입니다. 근데 여기를 가려고 지원하는 건 아니고 요 학교들이 이제 1차 시험이 있거든요. 국영수 1차 시험을 보는데 이제 수능의 전초전 성격으로 이제 원서를 지원하는 애들이 꽤 있죠. 이게 이제 6월 달에 원서가 원서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경찰대 육사 같은 육사도 좀 인기가 좀 많이 떨어졌죠. 작년에 또 우리나라에 큰 일이 있어서 좀 그렇기도 했는데 한 건대 이하로 떨어졌어요. 건대권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근데 다시 또 요새 분위기가 여기를 한번 가볼까라고 도전하는 친구들이 조금 늘어나는 분위기도 있긴 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이제 여기 경찰 되겠다, 군인 되겠다라고 간 아이들이 자퇴를 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아이러니하게도 로스쿨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공부했는데 이 월급으로 못 살겠다 라고 하는 아이들이 조금 있는 편이고요. 어쨌든 여기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상위권 대학교입니다. 지금 중등 어머님들은 여기도 안 보일 거예요. 한 요 정도만 보이겠죠. 근데 이제 중앙대가 이제 학기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얼마나 가기 어려운 대학교인지를 이제 실감하게 되는 그런 대학교 라인이 될 거고, 그게 한 5만 3천 명 정도를 선발을 하고요. 수능을 보겠다고 원서를 접수한 아이들이 한 10% 정도가 됩니다. 100명 중에 10등 정도 하면 여기 어딘가에는 한번 들어갈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현재 입시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 슬라이드가 3번 반복될 거고요. 요것만 좀 이해하시면 되는데, 수시와 정시는 다 아실 겁니다. 수시는 현재 원서를 6장, 정시는 3장을 지원하게 되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사실 분당 아이들이 많이 지원하는 전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신만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은 그냥 내신으로 줄을 세우는 건데 그 학생이 학교에서 뭘 했는지, 인성이 어떤지, 뭐가 되고 싶은지, 무슨 과목을 잘하는지 물어보지 않아요. 넌 내신이 1.5야? 그냥 1.5인 아이야. 라고 1.5라는 숫자로만 바라보게 되는데 대신에 이 학교의 1.5와 이 학교의 1.5는 다를 수 있잖아 라고 하면서 대학교에서 일부 이렇게 대부분의 대학교,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대학교들은 대부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라는 걸 걸어놓습니다. 이 단어는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네가 내신이 1.5더라도 우리 대학에 설정해 놓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예를 들어서 국수 영탐 중에 잘 나온 거 3개 뽑아서 7등급 안에 들어와야 돼. 네가 1.00이더라도 그걸 통과하지 못하면 넌 탈락이야 라고 하는 기준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걸어놓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제가 녹색으로 학생부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내신으로 줄을 세우는 전형인데도 우리는 내신만으로 줄 세우지 않을 거야. 학생부도 볼 거야 라고 하는 대학교들이 되게 많이 늘어났죠.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경희대, 시립대, 건국대, 동국대 이런 대학교들이 우리는 내신에다가 학생부 무슨 과목을 선택했는지, 무슨 과목을 잘하는지, 세특은 어떤지도 10%에서 30% 반영할 거야 라고 지금 입시를 치르고 있죠. 그런 대학교들은 사실은 현재 2028 대입을 준비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에서 좀 돈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내신이 하는 역할은 굉장히 큽니다. 다만 얘가 바라보는 내신과 얘가 바라보는 내신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얘가 바라보는 내신은 1.5야, 너는 1.5야. 그래서 1.6이 1.5를 못 이기죠. 하지만 얘가 바라보는 내신은 1.5야, 무슨 1.5야? 무슨 과목을 들은 1.5야? 무슨 과목을 잘한 1.5야? 그 다음에 뭐 성적이 올라가는 1.5야? 내려가는 1.5야? 평균은 어때? 원점수는 어때? 표준표차는 어때? 세특은 어때?
1.5라는 숫자에 엄청나게 다양한 의미를 부여하죠. 그래서 얘는 1.6, 1.5가 1.6이 1.5를 이기는 경우는 굉장히 허다한 겁니다. 그 숫자의 의미가 반영되기 때문에 그것을 정성평가라고 합니다.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이 정성평가와 수능 최저 2개 정도만 안고 가셔도 사실 오늘 설명에는 좀 성공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논술전형입니다. 논술전형은 2028 대입에 존치한다 만다라는 명시를 한 서류는 없어요. 하지만 존치는 될 것 같고요. 각 대학교들이 논술전형을 조금씩 늘리고 있습니다. 아니면 논술전형이 없던 대학교가 신설을 하든지. 이게 논술전형은 사실 교육부에서 논술전형 운영하는 대학교에 퍼니시먼트를 줍니다. 이게 사교육을 유발한다고 하는 명목 하에 그렇게 퍼니시먼트를 주는데 그러면 지원금을 좀 줄이거나 점수를 마이너스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술을 좀 늘리는 경우에는 2028 대입을 준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신으로 변별도 안 될 것 같아? 수능 변별도 좀 안 될 것 같은데 논술로 뽑으면 어떨까라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고 고려대가 이제 작년에 신설을 했죠. 논술 전형을. 그 다음에 수능입니다. 수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익숙한 것들이죠. 수능 점수로 줄을 세웁니다. 근데 알겠지만 2023학년도부터 서울대가 우리는 수능 100%로 뽑지 않을 거야. 수능에다가 하나는 내신 교과평가, 정성평가 40%, 하나는 수능 80에다가 정성평가 20% 할 거야. 이듬해 고려대가 우리는 내신을 정량평가 20% 할 거야. 올해는 연세대가 내신 정량평가 5% 할 거야. 한양대가 내신 정성평가 10% 할 거야. 성균관대 사범대도 정성평가할 거야. 그리고 더 특이한 건 내년에 성균관대는 사범대가 있거든요. 성균관대 사범대, 한문교육과 컴퓨터교육과 수학교육과 이런 데는 정시에서 수능으로 선발하지 않습니다. 정시에서도 학생부 종합으로 선발을 합니다. 사범대만. 이제 그런 대학교들이 좀 많이 늘어나는 거죠. 이것 또한 2028 대입을 좀 준비하는 대학들의 좀 모습이 보이는 거고, 그러면 수능에다가 이렇게 내신을 정량평가하든 정성평가하든 그런 의미는 무엇일까요? 라는 첫 번째는 3학년 2학기까지 내가 학교 공부에 충실해야 된다. 아시겠지만 3학년 1, 2학기 때는 내 수능 과목과 전혀 상관없는 과목을 학교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선택 과목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신은 내신대로 교과 선택대로 하면서 수능까지 공부를 해야 정시에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죠. 대학들이 지금 이미 예고한 대학들도 있지만 서울대, 경희대, 건국대처럼 내년 4월 말에 그 시행 계획이 확정이 되면 이런 대학들이 많이 늘어나면 정말 3학년 2학기까지 끝까지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지금 더우신가요? 아니요. 괜찮나요? 네, 좋습니다. 어쨌든 요 슬라이드가 지금 현재 대입이고요. 현재 고2, 고3은 요런 방식으로 본인의 유불리를 따다는데 대입에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것들이 우리 아이들이 그럼 어떻게 진행될까를 이제 보게 되겠죠. 자, 요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요때 서울대가 정시 교과평가를 도입을 했고 정시가 확 늘어났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듬해 고려대가 정시에서 교과수전형을 신설했고요. 그 다음에 요때 의대 증원이 한때 됐었죠. 요때 의대 들어간 애들은 정말 보은이 있었던 아이들입니다. 그 다음에 올해는 의대 증원이 이제 회기가 좀 되었고, 그 다음에 연세대, 한양대, 성균관대, 사범대가 정시에서 교과평가를 시작을 하고요. 여러분들의 입시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게 학년별 인원입니다. 문제는 여기 현재 고3부터 시작을 합니다. 현재 고3은 작년 고3, 재작년 고3보다 인원이 지금 11%가 떴죠. 11%가 뜬다라는, 얘네가 황금돼지 아이들이잖아요. 11%가 뜬다라는 건 경쟁률은 반드시 그렇게 오릅니다. 올해 경쟁률은 반드시 그렇게 올라서 이제 극심한 경쟁을 좀 보일 것 같은데, 문제는 얘네의 입시 결과를 보고 지원을 하겠죠. 올해 지원을 할 때. 인원이 적으면 크게는 아니지만 아주 약간은 입시 결과가 헐거운 입시 결과가 좀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이변이 있는 입시 결과가 보이기도 하고 특히나 작년에 최상위권은 의대가 늘어나는 경우였으니까 입결이 조금 내려가 보이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럼 얘네가 그 입결을 보고 공격적으로 지원을 하겠죠. 인원은 많은데 그럼 떨어지는 애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얘네의 마음은 어떨까요? 어차피 내가 익숙한 교육과정과 수능이 얘네가 마지막이야. 한 번 더 해야지. 라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인원은 얘네가 많고 인원이 조금 줄어들지만 여기서 엎어치는 애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현재 이제 고2 아이들도 벌써 이제 좀 경쟁을 예고되고 있고요. 문제는 현재 고1 이하 이제 2028 대입에 시작이 되는 아이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죠.
이 아이들이 재수는 할 수 있습니다. 재수는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만약에 상위권 대학이 정시에서도 교과 평가를 실시하는 대학들이 더 늘어난다, 현재보다. 그러면 이 아이들도 3학년 때까지는 좀 교과를 챙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 그 다음 얘네 마음도 어떨까요? 내가 배우지 않은 교육과정 또는 내가 1학년 때 배워서 기억이 나지 않는 사회탐구, 과학탐구를 수능을 새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도 약간은 좀 있겠죠. 얘네가 인원이 줄어서 사실은 얘네보다 인원이 주니까 경쟁은 조금 완화될 것 같긴 해요. 경쟁률은. 다만 혼란이 3년 계속 갈 겁니다. 아직 말씀드렸죠. 올해 8월 말에 한번 발표되고 내년 4월 말에 발표되는 게 최종이다. 라는 거니까 그 혼란이 있고 지금 고등학교들의 움직임도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선생님들끼리 갑론을박을 하고 있고 교육과정도 계속 바꾸고 있잖아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좀 있는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어머니, 학교, 학원, 저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대입을 이 아이들이 처음 치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한숨이 나요. 요 안정이 언제 되냐? 그럼 3번이 지나가야 돼요. 3번이 지나가면 안정이 됩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흥룡이죠. 요 아이들이 이제 안정은 되지만 흥룡 때문에 이제 경쟁이 또 극심할 것이다. 라는 거고, 교육과정이 한 6년에 7년 주기로 한 번씩 바꾸는데, 현재 초2 아이들이 35만 명이죠. 전국 196개 대학교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34만 5천입니다. 근데 이제 35만 명이죠. 등록금 있으면 간다. 그리고 이때가 되면 사실은 이 인원이 되면 수능을 절대평가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시대가 좀 오기도 할 겁니다. 자, 요게 2002학번, 지금 여기 계실 것 같은데, 2002학번부터 2027학년도 내년에 입시를 치를 고2 아이들의 요 세로막대가 4년제 모집 인원입니다. 4년제 모집 인원이고, 빨간색이 수시, 파란색이 정시입니다. 요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수시가 이제 처음으로 80%가 넘었죠, 내년에. 그러니까 전국 196개 대학교 10명 중에 8명은 수시로 선발한다. 이건 근데 전국의 모집의 모습이고, 우리가 가고 싶어 하는 대학들은 좀 다르죠. 요 노란색이 내신만 보는 전형이 교과전형, 연두색이 내신 도 보는 전형이 종합전형, 파란색이 논술 전형, 빨간색이 정시입니다. 맨 밑에 그래프가 11개 대학교 평균입니다. 평균이면 내신만 보는 걸 11%, 내신 도 보는 걸 35%, 논술을 8%, 수능을 40%. 뭘 제일 많이 뽑나요? 수능을 제일 많이 뽑죠. 10명 중에 4명. 분당 아이들이 그래 조금 수능을 잘 보는 거니까. 조금은 현재는 상위권 대학교에 그래 잘 갈 수 있는 확률들이 좀 많이 있다라는 건데, 문제는 함정이 있죠. 이 40%는 40%가 아니고 고려대 정시로 들어간 73.6%가 N수생이다. 4명 중에 3명이죠. 그 다음에 경희대 68.8%. 그 다음에 지금은 전혀 생각이 없는 대학교일 겁니다. 숭실대 71.0%입니다. 숭실대 정시로 들어간 10명 중에 7명이 N수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양보해서 서울권대학교에 정시로 들어간 60%가 N수생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정시 40%는 40%가 아니고 40%의 40%인 16% 안에 들어야 되는 거죠. 재수를 하지 않으려면. 아시겠지만 분당의 순수재수 비율이 40%가 넘는 건 아시죠? 순수재수 비율입니다. 반수까지 하면 5명 중에 3명 또는 4명 중에 3명은 다시 한번 꼭 도전하는 게 현재 입시입니다. 정시가 늘어난 상황이니까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세로막대가 수능 응시 원서를 접수한 아이들의 수고요. 빨간색이 재학생, 파란색이 N수생, 녹색이 이제 검정고시입니다. 작년에 52만 2천 명의 수능 원서를 접수를 했고 재학생이 줄고 N수생이 늘고 있다라는 얘기는 되게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자, 문제는 이제 검정고시예요.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대입공정수 강화 방안으로 인해서 정시 40%를 딱 때렸죠. 정시 40%를 때려고 그때 바로 생각난 게, 이거 학교 때려치고 바로 검정고시 하는 애들 정말 많이 늘어나겠다라고 했는데 이때 처음으로 3%가 넘어가게 됐고요. 작년에 3.8%였습니다. 현재 고2까지는 그냥 내신 답 없다 싶으면 학교 그만두고 검정고시 봐서 대학을 가는, 수능으로 대학을 가는 또는 논술로 대학을 가는 경우가 그래도 꽤나 있습니다. 모두가 성공하는 거 아니고 성공하는 비율은 적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은 그럴 수 있는데 현재 고1부터는 검정고시 테크트를 타면 되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죠. 정시에서도 이제 교과평가를 시작하게 되면 검정고시 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은 현저하게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런 문제가 좀 더 있는 거죠. 요게 이제 매해 6월 말이 되면 이제 다음 주에 또 발표가 되겠네요.
이게 각 대학교들이 우리 신입생을 뽑아보니까 고교 유형별로 이렇더라라고 하는 데이터를 넣는데 그 중에서 제가 학생부 종합전형만 따로 소팅을 한 겁니다. 상위 7개 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는 2명 중에 1명만 일반고더라. 그 다음에 15개 대학이면 3명 중에 2명의 일반고더라. 이게 수시와 정시를 합치면 이게 한 68% 되거든요. 근데 종합전형은 5%가 뚝 떨어졌죠. 그럼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특목자사고가 조금 우위에 있다라는 것들을 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고1 어머님들은 뭐 계실 테니까 중등 어머님들도 고교 선택에 대한 고민들이 벌써부터 있으시죠. 하나 소용없습니다. 어차피 11월 달 가도 똑같은 고민 똑같이 하실 겁니다. 진짜 의미 없어요. 그냥 지금 내 아이가 어떤 걸 고민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어느 고등학교를 가야지, 유리해야지 이런 고민 하나 소용없어요. 똑같은 고민 그때도 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지금 이런 데이터를 보면 아 역시 특목자사고를 가야 돼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경우가 많이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2015 개정교육과정이건 2022 개정교육과정이건 특목자사고가 그렇게 유리한가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가 좀 있는 편이긴 합니다. 그 얘기 좀 이따 더 해보고요. 현재 고2, 고3도 과목 선택에 대한 이슈는 굉장히 중요한 입시를 치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정성평가 3가지가 뭐라고요? 무슨 과목을 선택했는지, 무슨 과목을 잘했는지, 획득은 어떤지. 그래서 우리가 가고 싶은 대학교들에서 우리 과 오려면 이런 과목 들어야 돼라고 하는 가이드북을 내놓습니다. 근데 2028학년도 입시, 현재 고1부터는 정말 과목 선택의 이슈가 너무너무 커질 것이고 본인한테 필요한 과목은 꼭 수강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심플하게 정리를 하면 선생님 저 11개 대학교 안에는 들어야겠는데요. 아 그래? 그럼 내신만으로 가는 전형은 한 내신 2.1 정도면 돼. 그럼 저 내신 2.6인데요. 그래 그럼 내신만으로 가는 건 아닌 것 같아. 2.6이면 학생부가 좋으면 그래도 지원해 볼만해. 선생님 저 동아리고 수행평가 뭐 귀찮아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그럼 넌 종합전형도 아니야. 그럼 논술 전형 좀 볼래? 거기 학교 입학처,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논술 기출 있으면 다운로드 받아봐. 흰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인 건 알겠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던데요? 그래 그럼 논술도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수능은 한 17개, 18개 틀리면 되거든? 무슨 소리예요? 제가 한 과목이 17개 틀리고 있는데. 야 그러면 안 돼. 가고 싶은데요? 안 돼. 가고 싶은데요. 요 핑퐁이 계속 오고 가는 입시인 거거든요. 현재 입시가. 자 그러면 이 입시가 중요한 건 현재 고2까지는 이런데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재까지 대입을 간단하게 정리를 했어요. 속도 괜찮으신가요? 네, 좋아요. 자, 이제 2022 개정교육과정이 고1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것이 그 아이들이 2028학년도 3월에 입시를 대학을 들어가기 때문에 2028 대입이라고 하게 되는 거고 2022 개정교육과정이 고교학점제라는 단어로 대체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교학점제라는 단어는 제가 이렇게 블러 처리를 했습니다. 유명무실해질 겁니다. 사실 고교학점제의 대전제는 아이들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대전제고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내신을 절대평가했어야 되는데 상대평가로 남았죠? 그러면 누군가는 어떤 그 수강 인원이라든지 아니면 그 내용, 내신을 잘 못 받을 것 같으니까 과목 선택에 제약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고교학점제보다는 그냥 2022 개정교육과정으로 이해하시는 게 좀 더 빠를 겁니다. 자, 요게 이제 교총의 입장이고 전교조의 입장입니다. 항상 교총과 전교조는 대립각을 세우는 단체들이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이렇게 합치가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교총에서 언제 한 거냐? 그저께 한 거네요. 그저께 내놓은 거고 정규조서 5월달에 내놓은 겁니다. 고교학점제 말도 안 된다. 학교가 무너지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내놓고 있죠. 자, 정치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지만 정부가 바뀌었잖아요. 지금 정부가 일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저도 잘 못 따라가고 있는데 지금 이 교육부 장관이 인선이 안 됐습니다. 교육부 장관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지금 내각을 이루고 있는 거 보면 여성 장관이 지금 농림축산부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여성 장관이 될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도 있고 하마평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시긴 한데 어쨌든 그분들 전부 다가 좀 약간 진보 성향의 이제 분들이고 그분들이 어떤 정책을 어떻게 낼지는 좀 모르겠고 이재명 대통령이 되기 직전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미래교육자치위원회라는 것들을 꾸려가지고 145개 교육 공약들을 제안을 한 게 있어요. 파일들을 보니까 좀 급진적이다라고 하는 생각도 좀 있고 뭐 서울대 10개 만들기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어제는 의대 교육 자문단을 꾸렸고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2022 개정교육과정이 4가지 테마인데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학교교육과정의 자율성의 확대. 현재 고2, 고3은 한 학점을 들으면 한 학기에 17번을 수업을 해야 됩니다. 물론 16번 수업을 하고 한 번에 대한 것들을 그 자율과정이라고 해서 학교에다가 재량권을 주긴 했는데 현재 고1부터는 원칙적으로 그냥 16번만 수업을 하면 됩니다. 그럼 어쨌든 출석 일수는 같은데 한 번이 비니까 그 한 번을 학교에 자율성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니네 학교가 알아서 그건 선택해. 무슨 프로그램을 깔든지 말든지 니네 알아서 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율과정을 유휴시간을 어떻게 꾸리는지에 따라서 좀 대입이 좀 바뀔 것 같고 학생부의 모습도 바뀔 것 같긴 한데 이게 지금 경기도 교육 측에서는 슬래시란 이름으로 이제 학교 주도활동 시간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분당의 모 고등학교들의 이제 슬랩 활동을 제가 이제 캡처해가지고 하는 건데요. 어쨌든 학교별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해놓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니까 지금 분당 고교백서랑 수지 고교백서를 만들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니까 분당은 타 지역보다 고등학교들이 조금은 일찍 좀 준비하고 있다. 좀 내실 있게 미리 고민하는 흔적은 보인다라는 것들이 좀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거죠. 학교가 이런 프로그램을 깔아도 애들이 이걸 제대로 하지 않으면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학생부가 이제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 거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올해 1학년들이 내년이 됐을 때 이제 학생부를 볼 수 있으니까 학생부를 보면 조금 더 명확해질 것 같기도 합니다. 고교학점대는 대학이랑 똑같습니다. 수업을 깔고 애들이 알아서 신청을 하고 수업을 하고 평가를 한 다음에 학점 쌓으면 너 졸업이야 라고 하는 거고 총 192학점을 쌓으면 졸업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필수 이수학점이라고 제가 해놨는데요. 교과별로 요 학점만 채우면 그 다음부터는 네가 알아서 선택해라는 게 일반적인 편제인 겁니다. 이게 고등학교별로 대부분의 고등학교가 공통국어 원이 1학년 1학기잖아요. 1학년 1학기 4학점, 1학년 2학기 4학점 하면 8학점 듣는 거잖아요. 8학점 채웠죠. 그럼 2학년 때부터는 국어를 선택을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는데 문제는 이런 게 있죠. 야, 이거 채우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 고등학교의 학생이라면 이거는 무조건 들어야 되라고 하는 학교 지정 과목이 있는 것이고 그 밑에는 학생 선택 과목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학교 지정 과목은 대부분의 고등학교가 이제 수능 과목으로 깔아놨어요. 8학점을 채운 것과 상관없이 어쨌든 그 과목들을 깔아놓게 된 거고 그 다음에 분당에 이제 판교고가 자공고잖아요. 자율고가 이제 자공고와 자사고를 합친 겁니다. 요것들이 여기에 자율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술이면은 음악미술입니다. 음악미술을 일반고는 10학점 들을 수 있는데 자공고, 판교고는 5학점만 들어도 돼. 이런 거고 기술과정정보 제2고 학문 교양 과목 16학점 채워야 되는데 12학점만 채우면 돼 라고 하면 5학점 빠지고 4학점 빠지는 거니까 총 9학점이 빠지는 거죠. 그럼 3학점짜리 3과목에 대한 자율성이 여기가 조금 더 있는 편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과건 이과건 할 것 없이 같은 수능을 보게 되기 때문에 외고를 가도 의대를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들이 굉장히 아직도 횡행하고 있는데 이게 2023년 12월 말에 발표가 되고 그 얘기들이 엄청 많이 나왔었어요. 되게 위험한 생각입니다. 외고국제고는 특수목적고이기 때문에 그 고등학교에서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될 학점들이 확실하게 있는 거고요. 그러면 상위권 대학교에서 정성평가를 하게 되면 의대에는 좀 불리하게 되겠죠. 의대에서 원하는 과목을 깔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외고국제고를 가는 건 그냥 인문계열을 가는 거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동교육과정입니다. 현재 고1 어머님들은 아직 분당의 내년도 공동교육과정이 아직 이제 공지가 되고 있는 학교가 좀 있었구나. 어제 문의가 왔었는데. 공동교육과정이라는 단어는 하나 익숙하게 좀 들으셔야 됩니다. 공동교육과정은 품앗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인공지능학과를 가고 싶으면 소프트웨어라든지 피지컬 컴퓨팅이라든지 이런 과목을 들으면 좋겠는데 우리 학교엔 개설이 안 됐어. 나는 국제학과를 가고 싶어서 국제정치, 국제경제 이런 수업을 들으면 좋겠는데 우리 학교에 개설이 안 됐어. 그런 애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권역으로 묶습니다. 권역으로 묶어가지고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설할 테니까 니네 중에서 듣고 싶은 애들 일로 와. 우리가 국제정치 개설할 테니까 니네 중에 듣고 싶은 애들은 우리 학교로 일주일에 한 번씩 와. 근데 그 애들의 수요를 다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성남시 교육청에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도 깔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2학년 때 보통 수업을 하게 되는데요. 1학년 10월에 보통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동교육과정을 지금은 분당 아이들 공동교육과정을 거의 안 합니다. 고2, 고3은. 왜냐면 애들이 대부분 정시로 가는 애들이니까 공동교육과정이 뭐 수능 100으로 가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그 학교를 언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듣는 애들이 많은데 현재 고1부터는 공동교육과정을 좀 더 활성화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물론 공동교육과정을 듣는다고 대입에 무조건 유리하고 안 듣는다고 대입에 무조건 불리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 고2, 고3의 대입도 무슨 과목을 들었나 성취했나가 중요한 입시인데 2028 입시부터는 정말 무슨 과목을 들었나가 게 중요하니까 적극적으로 들었나가 중요하니까 공동교육과정을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얘가 이제 성남시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학교별로 권역별로 묶는 거고요. 이게 권역별로 묶는 거고 이게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이고 이제 수지고도 뭐 이렇게 공동교육과정을 깔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공지가 나갈 거니까 있으면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게 이제 고1부터의 2022 개정교육과정의 교과별 과목명입니다. 과목명이 이제 조금씩 익숙해지시겠죠. 2022 공동교육과정, 2022 개정교육과정은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이 있고 선택과목은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으로 나뉘게 됩니다. 공통과목 같은 경우 대학교로 생각하면 교양 필수 과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전공과 상관은 없지만 네가 학생이라면 이거는 들어야지. 이건 알고 있어야지라고 하는 게 공통과목이고 그게 고1 때 깔리는 거고요. 일반 선택 과목은 전공 필수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가 극과를 가고 싶어? 그럼 요 중에 반드시 들어야 될 과목이 있단다. 라는 것들이고 진로 선택과 융합 선택 과목은 전공 선택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극과를 가려는 거 알겠는데 그래서 뭘 공부하고 싶은 거야? 를 물어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박스 친 것이 수능의 범위입니다. 수능의 범위고 현재랑 똑같죠. 국어, 수학, 탐구는 상대평가, 빨간색 박스는 상대평가고 영어, 한국사, 제2외국은 절대평가. 현재랑 체제가 같습니다. 다만 다른 건 뭐죠? 범위가 다르죠. 자, 문제는 수학부터 시작을 합니다. 대수, 미적분원, 확률과 통계, 현재 기준으로 수원, 수토, 확통, 문과 수능 범위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기계공학과 교수라고 생각하면 난 4년 동안 가르치는 게 미적분하고 물리밖에 없는데 미적분도 안 보고 온 애들 내가 어떻게 뽑냐라고 하면서 교수님들이 막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야 그러면 기하랑 미적분 2도 수능 범위에 포함을 하되 얘네까지 상대평가라는 빡세니까 절대평가를 하자라는 안을 내놨었지만 그것이 이렇게 철회가 됩니다. 철회가 돼서 이렇게 세팅이 되고요. 이렇게 확정이 되게 되는 거고 요거는 수능에 대한 것도 이따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표시한 게 있습니다. 이제 1학년 때 배우는 과학탐구 실험은 A부터 C까지의 절대평가. 사회와 과학의 융합선택 과목 9과목은 절대평가입니다. A부터 E까지로 절대평가가 되고 나머지는 상대평가고 요런 과목들도 이제 절대평가로 실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수능 수학은 문과 수능 범위로 확정이 돼서 철학과를 가는 애건 의대를 가는 애건 같은 수학을 보게 될 거예요. 같은 수학을 보게 되는데 문제는 정말 공과 교수님들은 정말 답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내가 얘네를 4년 동안 어떻게 가르칩니까? 교육부에서 대학에 그런 시그널을 주는 겁니다. 이 시그널이 이건데요. 심화 수학 영역에 해당하는 교과목 기하와 미적분 2입니다. 기하와 미적분 2를 학교에서 학습할 수 있고 대학은 그 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라는 게 하나의 큰 단서입니다. 그냥 심플하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교육부가 대학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짜증나면 니네도 서울대처럼 해. 애들이 학교에서 미적분 2랑 기하를 이수를 했는지 성취가 어떤지 물리를 이수를 했는지 성취가 어떤지 네가 학교생활 기록부를 떠들어보면 될 거 아니야. 라는 시그널을 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그러면 정시에서도 교과평가를 할 대학들이 특히 이공계열은 늘어날 것이다 라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능 수학은 내가 문과로 확정했어. 이거는 세팅이야. 무조건 변하지 않아. 그 대신 이공계열 니네 중에 애들이 미적분 2와 기하가 꼭 필요하다. 물리가 필요하다.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걔네의 학교생활 교육 기록부를 봐. 라는 시그널을 주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고2까지의 2015 개정교육과정, 고1부터의 2022 개정교육과정인데 문제는 이런 게 있죠. 과목의 수가 다릅니다. 자, 얘네는 지금 46개고 얘는 65개 과목입니다. 그러면 과목의 수가 늘어난다는 걸 뭘 의미할까요? 누구는 이 과목을 선택하고 누구는 이 과목을 선택할 경우의 수가 많아진다. 경우의 수가 많아진다는 거 뭘 의미할까요? 과목의 이수자 수가 쪼개진다. 이수자 수가 쪼개진다는 건 뭘 의미하죠? 내신 방어가 어렵다. 선생님 5등급으로 완화가 됐잖아요. 5등급으로 완화가 됐어도 30명이 듣는 과목이면 1등급은 전교 3등인 겁니다. 이해 되겠죠? 과목의 수가 많아진다. 5등급으로 완화가 됐어도 내신 방어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다. 라는 것들이고 학기제 편성은 다 인지 다 아실 겁니다. 현재 고2까지는 2학년 1학기 물화생, 2학년 2학기 물화생을 듣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같은 과목을 1년 동안 듣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고1부터는 무조건 학기 단위로 편성을 합니다. 학기 단위로 편성을 한다는 건 뭘 의미하냐?
이제는 선생님들이 그 과목의 세특, 1년 단위 과목의 세특을 학년 말에 그냥 세특을 작성을 했어요. 근데 이제 고1부터는 학기 말마다 세특을 작성해야 되죠. 이거는 선생님들도 엄청 귀찮죠. 애들은 미치지. 기말 끝나서 놀아야 되는데 기말 땡 하니까 야 세특 정리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8월 말의 기점이거든요. 1학기가 끝나면 8월 말까지가 1학기 세특 작성의 마감 기간이에요. 선생님들 처음 이런 걸 경험하게 되고 이거 한 번 잘못하면, 한 번 잘못 쓰면 수정이 안 되잖아. 정정을 할 수는 있는데 이게 내 기록이 남잖아. 선생님 입장에 짜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16일 날 지지난주에 야 우선은 마감 기한은 8월 31일로 할 거야. 1학기 마감 기한은 8월 31일로 할 거지만 수정은 1년 내내 할 수 있어. 라는 것들을 해놨습니다. 밴드에 올려드렸던 건데 자 그러면 선생님들은 약간 숨통이 튀인 거죠. 어떤 숨통이 튀었냐? 내가 정정대장을 안 써도 되잖아요. 정정대장을 안 써도 된다.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선생님의 입장을 생각해 봅시다. 이제 1학년 1학기가 끝나고 2학기가 됐어. 나는 2학기 거 수업을 하고 있죠. 공통수학 2를 수업을 하고 있고 공통수학 2에 애들의 세특을 또 다 써줘야 돼. 근데 애가 쫄래쫄래 오면서 선생님 이거 1학기 거 수정해 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면 짜증이 이만큼 올라옵니다. 아 이거 짜증나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아마 학년 말 정도에 하시는 분들도 있고 유야무야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본인의 세특은 사실은 학생들이 좀 챙기긴 해야겠죠. 원칙적으로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세특 이렇게 써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세특의 고유 권한은 교사한테 있는데 다만 그 내 세특이 어떤지는 익년도에 다음 연도에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보여주신 거나 아니면 제출하라 선생님들이 막 제출하라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학기 말마다 좀 애들이 신경 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수지 소원고의 그러니까 학기제 편성을 보여드리는 건데 여기 분당을 먼저 볼까요? 판교고입니다. 공학 계열을 간다라고 했을 때 그 판교고 교육 편제를 보고 요렇게 들으면 좋겠어 라고 제가 이제 편제를 해놓은 겁니다. 분당 고교백서에는 제가 학교별로 다 넣어놓긴 할 건데 아까 필수 이수학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필수 이수학점은 이렇게 있는데 공과 계열을 하는 애들이라면 국어는 24학점, 수학은 29학점, 과학은 46학점 그 다음에 기가정보 같은 경우는 20학점을 들으면 될 것 같고 2학기 때 공동교육과정 하나 해주면 좋을 것 같아 라는 편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기별로 해야 되는 것 본인한테 필요한 과목은 반드시 듣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물론 그럴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물리학 실험이라는 과목이 저기 상대평가 과목인데 듣는 애가 10명밖에 없어. 그러면 난 1등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담감이 있죠. 그래서 애들이 어떻게 될지 학교에서도 어떻게 움직일지 그리고 요것이 이제 막 폐강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거든요. 이게 원칙적으로는 5명 이하 수강생이 5명 이하 과목은 절대평가입니다. 5명 이하인 과목은 자 서울대에서 이런 걸 내놨습니다. 야 네가 요과를 가고 싶어? 요과를 가고 싶으면 우선 수학하고 이런 과목들을 무조건 들었으면 좋겠어 라고 이제 예고를 해놨습니다. 아까 고2, 고3들한테도 이런 과목을 들으면 좋겠어 라고 가이드를 내놨지만 서울대, 경희대, 동국대, 숙명여대 이런 곳들은 벌써 예고를 해놓고 있고 뭐 확정이야 내년 4월 말에 좀 발표가 되겠죠. 그래서 경희대도 이렇게 내놨고 동국대도 이렇게 내놨고 건국대도 이렇게 내놨고 동국대, 숙명여대도 이렇게 내놨습니다. 자, 어쨌든 대학들이 이렇게 벌써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발표를 하고 있고 그러면 내가 그 과를 가고 싶은데 무슨 과목을 선택해야 될지에 대한 건 알겠지. 당연히 알겠죠. 학교에서도 안내를 할 겁니다. 다만 문제는 나예요. 그래서 내가 그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 과목에서 내신이 잘 나올 수 있는가?에 대한 것만 문제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공계열을 갈 거면 기하를 무조건 들어야 된다는데 기하는 현재 고2, 고3은 절대평가예요. 현재 고2, 고3은. 근데 현재 고1부터는 기하는 상대평가거든요. 근데 기하를 내가 해본 적이 없지. 기하를 내가 잘할 수 있나? 에 대한 건 또 생각해 보는 것도 있겠죠. 그럼 내가 겨울방학 때 기하를 달려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선행이라든지 공부라든지 탐구거리라든지 그런 걸 고민하시면 될 겁니다. 지금까지가 이제 2022 개정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로 대변되는 것들의 요모조모를 크게 좀 그려봤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내신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한번 보게 될 건데 이제는 다 아시죠?
9등급 체계가 5등급 체계로 변했고 사회와 과학 융합선택 과목 이게 보통 2학년 2학기부터 3학년 1, 2학기 때 깔려 있는데 분당해동 절대평가다라는 것들이고 1등급 10%다. 자, 문제는 그리고 공동교육과정과 5명 이하인 과목은 절대평가다. 그러니까 공동교육과정은 좀 열심히 들으면 좋겠습니다. 절대평가니까. 자,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사회와 과학의 융합선택 과목 9과목은 절대평가래요. 근데 다른 과목의 융합선택 과목은 상대평가예요. 자, 분당에서 이 과목을 들을 애들은 거의 없겠지만 아동발달과 부모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이 과목은 무슨 과 가려고 하는 애들이 들을까요? 교대, 유아교육과, 아동학과, 가족학과 이런 애들이 들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듣는 애들이 그 학교에 몇 명이 있어. 재수없게 6명이야. 그럼 상대평가라고. 그럼 애가 이걸 듣고 싶어 하겠어요? 당연히 안 듣고 싶죠. 옆을 바라보면 이게 절대평가인데. 그런 상황들이 생기죠. 근데 호교학점제는 과목수 되게 중요하대. 무조건 그 과목을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고민들이 많이 되겠죠. 전혀 들어본 적 없는 과목 무슨 과목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애들이 그럼 요 과목 절대평가 과목으로 듣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상대평가 과목보다는. 그래서 교육부에서 그걸 모르겠습니까? 야, 쏠리면 안 돼. 절대평가 과목 많으면 모니터링 해가지고 권고할 거야 라고 했지만 정확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사실은 이게 또 딜레마 같은 경우죠. 고교학점제는 아이들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인데 이걸 쏠린다고 그래서 막아버려? 그건 또 반대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약간 혼선이 좀 있는 겁니다. 자, 위에가 이제 현재 고2까지의 9등급 체계, 고1부터의 1등급 체계, 5등급 체계입니다. 이건 다 아시죠? 그래서 이제 2등급까지가 11%까지인데, 이제 1등급이 10%로 되게 된 거죠. 요렇게 제가 줄을 자른 겁니다. 자, 그럼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얘 볼게요. 내신이 4.6이 나온 현재 고2, 고3. 이게 4.6이면 4등급짜리 반, 5등급짜리 반을 받은 아이가 4.6이 나옵니다. 그러면 내신 4.6인 그 아이는 대학을 어딜 갈까요? 분당에서? 희대인제를 가죠.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얘도 있어요. 2.9인 이하이. 2.9인 이하이는 다 3등급인데 2등급짜리가 한두 과목 있는 아이예요. 근데 얘는 어딜 갈까요? 분당에서 건국대 숭실대를 가요. 자, 그러면 건국대 숭실대를 가는 아이와 재수종합반을 가는 아이가 같이 2등급으로 평가를 받죠. 이게 물론 총점과 그 과목의 내신 다르면 이 범위가 넓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얘도 볼까요? 1.00인 눈부신 대신을 받은 그 아이 의대 가겠죠? 근데 걔가 숭실대 가는 아이와 같은 1등급을 받는다. 평가를 받는다. 그럼 대학의 입장은 어떨까요? 숫자를 믿지 못하겠는데? 너무 넓은데?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물론 변별을 하려면 할 수는 있지만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은 시뮬레이션을 해봤죠. 1학년 1학기 때 1.8을 1학년 2학기 때 2.43, 2학년 2학기 때 1.96, 2학년 2학기 때 2.09로 내학기 평균이 2.07이 나온 이 아이가 5등급 체계로 산출을 하면 1.26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2.07이 1.26이 됐죠. 그럼 2등급 때도 1등급 때가 되고 1등급 때도 1등급 때가 된다. 그럼 1등급 때는 어떻게 돼요? 굉장히 조밀해진다. 굉장히 조밀해진다는 거예요. 1등급 때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겁니다. 분당에는 1.00이 한 해 걸로 한 해 나오는 편이지만 예를 들어 볼게요. 야, 지금은 전교 1등 1.00 한 명, 전교 2등 1.04 한 명, 전교 3등 1.11 한 명 이렇게 가요, 지금은. 근데 여러분들 때부터는 야, 전교 1등 1.00 4명, 전교 2등 1.02 3명, 전교 3등 1.07 6명 이렇게 가는 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이따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대충 들어보니까 물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와 수행평가의 합산으로 한 학기 내신이 되는 거니까 지금은 알 수 없어요. 근데 중간고사까지만 보면 5, 1등급인 아이가 어떤 학교는 3명밖에 없고 어떤 학교는 14명이 있더라고. 지역별로 좀 다르고 분당 내에서도 달라요.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좀 모르겠는데 우선은 이렇게 1등급 대가 조밀해진다. 1등급 대가 조밀해지면 대학들은 야, 숫자가 너무 변별이 안 되는데 물론
우리가 가고 싶은 상위권 대학들 입장에서는 야, 숫자로 보면 변별이 안 되는데 동점자가 너무 많은데 이러면 어떤 정책을 표할까요? 또 걸러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이게 1등 9등급 체계건 5등급 체계건 심지어 100등급 체계건 어쨌든 나한테 주어진 모집 인원을 뽑아야 되잖아, 나는. 그러면 이 모집 인원을 뽑는데 동점자가 많아. 그러면 허들을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허들이 가장 돈이 안 들고 심플할까요? 첫 번째, 수능 최저를 높인다. 야, 지금까지는 3합 7이었는데 얘네부터는 한 번 더 걸러. 4합 8로 걸러. 좀 더 빡세게 해. 아니, 나라면 그렇겠다는 거죠. 지금 그렇겠다라고 발표한 대학이 없어요. 저라면 그렇게 하겠다. 아, 수능 최저 빡세게 해도 안 걸러지겠는데 너무 많은데요, 동점자가? 아, 그럼 정성평가 해야지. 무슨 과목을 들었는지, 무슨 과목을 뭐 잘했는지, 혜택은 어떤지. 그럼 정량평가가 아니게 되는 거죠. 정성평가가 되는 거죠. 그래도 안 되겠는데요? 야, 그럼 면접까지 해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얘기들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더 웃긴 겁니다. 자, 요게 표가 좀 복잡할 텐데 그냥 좀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얘는 모든 과목을 1등급을 맞아서 올 1.0이 나온 양입니다. 얘는 다 1등급을 맞았는데 사회를 싫어해. 사회를 싫어해서 사회가 3등급이 나와서 총 내신이 1.17이 나온 아이입니다. 얘는 그냥 다 2등급이야. 2.00이 나온 아이야. 근데 이걸 5등급 체계로 환산을 하면 1.00은 1.00이 나오지. 근데 얘는 사회 3등급인 게 2등급으로 환산이 돼서 1.09가 된다고. 근데 얘는 다 2등급 맞았는데 1.00이 되지. 이상하죠? 자, 얘네 둘은 의대를 가는 내신이야. 지금 1.00과 1.17은 얘는 서성안을 가는 내신이지. 근데 서성안을 가는 애가 이 서성안도 좀 약간 높긴 해요. 사실은 경희대 라인인데 경희대를 가는 애가 의대를 가는 애 내신을 숫자상으로 이기죠. 맞아요? 이게 해주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과목 편식이 조금 치명적이다. 두 번째는 대학의 입장이겠죠. 아니, 경희대를 가는 놈이 의대를 가는 놈을 숫자로 이길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구나. 다만 이 내신이 나오면 이 아이들이 9등급 체계로 환산한 내신은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얘가 원래 1.17인 아이였는지 2.00인 아이들인지 대학은 모르죠. 요 숫자만 나올 텐데 어쨌든 이 상황은 벌어질 수 있다는 건 대학들은 당연히 인지를 하고 있고, 그러면 나는 얘를 받고 싶은데 숫자로는 얘를 받아야 되네. 그러면 다시 숫자만으로 선발하는 게 아니고 숫자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들이 많겠다. 아니면 수능 체제를 빡세게 걸 수 있는 것도 있겠다. 요 뒤에는 더 웃겨요. 얘는 2등급이 11%까지나요, 현재. 11%까지면 얘는 다 2등급을 다 모든 과목을 문 닫은 아이, 극단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2등급은 2등급으로 환산이 되는 거잖아요. 1등급은 10%까지니까 11%는 2등급이잖아. 그러니까 다 2등급으로 환산해서 2.00이 나왔지. 근데 얘는 다 4등급을 맞았는데 2.00이 나왔지. 2.00인 아이와 4.00인 아이가 같은 2.00을 받고, 얘는 다 2등급인데 수학을 싫어해서 2.64가 나온 아이인데 4등급보다 내신이 낮아버리죠. 이거 이상하다. 이런 것들을 제가 줄기차게 막 강조를 하고 있었고, 남양주 다산고의 조만기 선생님이랑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입시 쪽으로 선생님이. 그 선생님이 야, 돌려보니까 이렇더라. 이거 진짜 웃기더라 라고 하는 데이터를 내는 거예요. 이게 어떠냐? 우선 야, 3.3까지 1점대가 나오더라. 3.3까지 1.9가 나오더라. 문제는 이런 거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야, 1.95는 1.00이 나오는데 1.67은 1.58이 나오더라. 이거 골 때리더라? 이런 생각이 나오는 거죠. 왜 그렇겠어요? 얘는 다 2등급에 1등급 하나라 1.00이 나온 거야. 얘는 다 1등급인데 극혐하는 과목이 있던 거지. 그렇더라. 그래서 보니까 순위가 절반 이상이 바뀌었어. 10등 이상 바뀐 게. 이거 좀 이상하더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좀 생기게 되는 거죠. 대학들도 당연히 이거는 알고 있을 것이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성적표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보면, 이게 현재 고2, 고3의 성적표예요.
무슨 과목을 들었는지, 몇 학점을 들었는지, 원점수가 어떤지, 평균이 어떤지까지는 같아요. 현재 고1과. 다만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뭔가 의미가 있겠죠. 표준편차라고 해서 이게 지금 화학 1을 보면 168명이 들었는데 168명이 화학 1에 들어서 평균이 61.8점이 나왔어요. 168명 중에 누군가는 100점을 맞고 누군가는 0점을 맞았겠지. 그 흩어진 정도를 얘기해 주는 게 표준편차라는 건데요. 20이 넘어가면 그냥 일반고 라고 그냥 알아요. 분당에서는 한 15에서 20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대부분이. 그 다음에 기하는 현재 절대평가라고 했죠. 80점 이상이면 A등급입니다. 그 다음에 A등급이 몇 퍼센트, B등급이 몇 퍼센트인지는 대학에서 현재 활용하지 않아요. 이유가, 의미가 없지. 어차피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를 함수식으로 때리면 얘가 그 학교에서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거든. 그리고 어느 고등학교 공부를 잘하는 고등학교인지 그렇지 않은 고등학교인지 알 수 있거든요. 근데 바뀌게 되면 이렇게 되죠. 우선은 2등급짜리들이 다 1등급이 됐다. 기하가 절대평가였는데 상대평가를 바뀌면서 2등급이 됐고 A, B, C로만 산출이 됐는데 D, E까지 산출이 된다. 라는 것. 그 다음에 표준편차가 사라진다. 라는 겁니다. 얘는 1.8이고 얘는 1.2입니다. 같은 아이죠. 자, 그러면 교수님 저희가 400명을 뽑아야 되는데요. 1.2 이내가 10,000명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걸러. 수능처럼 빡세게 해. 빡세게도 안 돼요. 정성평가 해. 야, 그래 의대랑 이런 애들은 면접까지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주어진 인원을 뽑아야 되는 건 마찬가지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얼굴이 일그러지시는데? 그 다음에 정성평가에 대한 얘기가 있는 거죠. 우리 학과에 맞는 과목을 들은 아이야? 그 과목을 몇 학점이나 들은 아이야? 원점수는 어때? 그냥 원점수가 높으면 좋은 게 아니고 원점수가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 애야? 평균은 이런데 분포는 어때? A등급이 적은데 1등급이야? 많은데 1등급이야? 이런 것에 의미를 계속 부여하게 되는 거예요. 대학들이 이런 식을 좀 연구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 어쨌든 그런 것들도 의미가 부여가 된다라는 것. 그럼 숫자만으로 변별하게 되는 시대는 조금 사라지고, 물론 서울 일부 대학교 이하부터는 숫자만으로 변별해도 돼요. 그냥 숫자로 변별이 됩니다. 순수도 빡세게 걸고 그냥 숫자로 1.0이건 1.01이건 0일 졌으면 그냥 뽑으면 되는데, 그런 정성평가를 할 상위권 대학교들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거죠. 현재는 이렇게 표준편차가 있고 원점수가 있어서 그 학교가 공부를 어떻게 잘하는지는 알 수 있는데, 어떤 학교인지는 대충 알 수 있는데, 이제는 그게 사라진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 발표가 처음 났을 때 제가 이제 친구들도 이제 교사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야, 내가 니네 교장이라면 그렇게 하겠다. 선생님들 불러모. 선생님들, 드디어 우리 학교에 기회가 왔어요. 과목 평균이요. 89점을 맞추세요. 과목 평균. 그리고요, A등급 비율이요. 79%를 맞추세요. 표준편차가 사라지는데 공부를 잘하는 학교인지 그렇지 않은 학교인지 알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내신 부풀리기. 내신 부풀리기라는 단어는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예전에도 있었어요. 내신 부풀리기가. 그러면 내신 부풀리기가 생길 거라는 걸 교육부가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알겠죠. 그래서 이런 단서를 내놓습니다. 야, 됐고, 지금은 그 학교의 교육과정 편제표만 대학교에 제공이 되는데, 교육과정 편제표뿐만이 아니고 수행평가랑 지필평가 비중이 어떤지, 수행평가는 어떤 걸 하고 있는지, 분할 점수는 몇 점인지, A등급과 B등급을 가르는 점수는 몇 점인지 내놓고, 공동교육과정이면 공동교육과정 교과 운영 특이사항들 자세하게 적어서 내놔. 고등학교는 이제 2028 대입부터 저걸 대입에 제공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게 이제 분당의 몇 개 고등학교의 수학과 공동수학 1의 수행평가 지필평가 비율이고, 요게 수지의 고등학교들의 공통국어 1의 수행평가 지필평가 비율입니다. 자, 지금 수행평가가 지금 50% 이상이에요. 야탁고와 운중고는 1학년 1학기가. 그 다음에 얘 보세요. 대지고 수행평가가 70%입니다. 미쳤죠? 자, 수행평가가 높은 건 이런 걸 의미합니다. 두 가지 상반되는 입장이 있는데요. 수행평가 비율이 높고 수행평가를 아주 충실하게 운영을 하면
그 과목의 세특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특은 좋아져요. 근데 자, 얘가 기본 점수를 몇 점 줬냐면 27점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도 우선 27점 받는다. 그죠? 자, 그럼 학교는 왜 이런 걸 감행했을까요? 교육적으로는 야, 2022 개정교육과정은 고교학점 제고 과정에 충실한 교육과정이냐? 수행평가를 높여야 돼. 라고 하는 게 교육부와 교육계의 아주 낭만적인 생각. 학교에서는 40% 이하,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40점 이하인 아이들한테는 재수강을 해줘야 돼요. 보충 수업을 해줘야 돼요. 보충 수업 누가 해요? 내가 하지. 하고 싶겠어요? 안 해. 야, 수행평가 높이고 기본 점수 27점 해. 13, 인간적이라면 13점은 맞겠지. 보충 수업을 안 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모든 고등학교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모든 선생님이 그렇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딜레마가 있다. 수행평가가 높으면 이 수행평가 비율도, 집필평가 비율도 대학교에 제공이 되고, 뭘 하는지도 제공이 돼. 그 다음에 이게 A등급과 B등급을 가르는 점수도 제공이 된다. 그러면 대학교에서는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면서 아, 얘네가 나한테 거짓말을 치고 있나? 공부를 하지 않는 고등학교인데 수행평가 비율이나 아니면 성적 부풀리기를 하면서 나한테 거짓말을 치고 있진 않나? 얘네는 좀 빡세구만.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제어할 수 있어요? 애들이 제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애들은 그냥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엇박자가 좀 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교총과 전교조가 이거 고교학점제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A등급과 B등급을 가르는 점수도 제공을 한다. 그것이 분할 점수라고 하는데 중학교 때는 90점 이상이면 A, 80점 이상이면 B잖아요. 정확히는 89.5점 이상이면 A인데 점수를 정해놓고 이 위면 A등급, 이 위면 B등급 이렇게 가르는 걸 고정분할이라고 합니다. 근데 고등학교로 가게 되면 아닌데 우리 학교 애들 공부 잘하는데 우리 학교 시험 어려운데 라고 하면서 점수를 다르게 줘요. 우리는 79.09점 이상이면 A등급이야. 그 이하면 B등급이야. 요거를 추정분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정분할과 추정분할이 있다라는 거. 이것도 뭐 어머님들 저런 게 있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이런 장단점이 있어요. 이런 장단점이 있는데 문제는 이런 거지. 고등학교의 입장은 뭘까요? A등급, 기초학력이 부진한 애들이 많으면 안 좋잖아요. A등급 비중이 우선 많은 게 좋아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90점 이상을 그냥 90점 이상을 A등급으로 고정분할을 해놓고 이렇게 하게 되면 A등급이 몇 퍼센트인지 잘 모르겠어. 시험이 조금 어려우면 A등급이 막 4%, 5%밖에 안 나올 것 같아. 얘네를 비중을 늘리기 위해서는 그러면 시험을 미친 듯이 쉽게 내야 되는데 그럼 어쨌든 안 할 놈들 안 할 놈들이니까 보충 수업 할 애들이 많아질 것 같아. 그럼 고등학교 입장은 야 그러면 그 보충 수업 하는 애들이 점수를 좀 높이자. 아니 점수를 낮추는 거죠. 점수를 낮추자. 아까 얘 몇 점이었어? 35.01점이라고. 5점 내려갔죠? 고정 점수면 40점인데 낮추자. 그럼 당연히 얘 점수도 낮아지죠. 낮아지면 얘 점수 이상이면 A 비율은 좀 높아지겠지. 우선 그런 정책을 피는 겁니다. 그러면 고정분할이 좋은가요? 추정분할이 좋은가요? 라고 하면 모르겠어요. 선생님들도 갑론을박이 심해요. 이게 고정분할을 해서 충실하게 운영을 해도 공부 잘하는 학교라는 걸 알 수 있고 추정분할이라는 걸 해도 거짓말 치는 학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숫자를 보면. 근데 우선 고등학교는 2등급 비율, 그러니까 보충 수업하는 애들의 비율이 적고 공부 못하는 애들의 비율이 적고 공부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애들의 비율이 많은 걸 선호를 하겠지. 그래서 이렇게 바뀝니다. 이게 지금 분당인데요. 밴드에 올려드렸던 거 왜 이래? 밴드에 올려드렸던 건데 요때는 고정이 많았는데 지금 고1은 죄다 빨간색이지. 추정분할인 겁니다. 분당의 움직임은 그렇다. 수지도 마찬가지다. 수지는 사립고가 없는데도 공립고에서인데도 고정에서 추정으로 다 변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고정분할과 추정분할이 학교가 지금 확 바꿨는데
작년과 비교하는 건 의미가 아예 없어요. 그러면 작년 수치와 비교하는 건 올해 고일 수치가 어떤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럼 내신이 이렇게 변하는 건 뭘 의미할까요? 어쨌든 아까 봤을 때 이게 그러면 선생님 내신이 이렇게 완화가 되면 변별이 안 되면 그래서 건국대 이상까지는 몇 점이 될 것 같아요? 이런 시뮬레이션이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공교육 선생님들도 예측치를 내놓고 저도 시뮬레이션 돌려봤는데 이게 정확하게 나죠. 왜냐하면 현재 대학교들이 현재 전형별로 모집 인원을 이 정도 했을 때 저 정도 될 것 같다라는 뇌피셜은 한 1.4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건국대 등급 이상이면 그게 된다는 게 아니죠. 제 뇌피셜로는. 어쨌든 그러면 아이들과 어머님들의 입장은 뭘까요? 1등급이 아니면 우선은 서울 들어가기 어렵겠구나라는 것이 짜증이 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외대부고는 우리가 특목자사고를 고민을 할 때 어떤 걸 고민을 했습니까? 예전에는 일반고 가면 1, 2등급 딸 수 있을 것 같은데 특목자사고 가면 학교는 좋아서 면학 분위기 있고 대학교 잘 보낸다고 하겠는데 한 4, 5등급 뜨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으로 항상 고민을 핑퐁을 하다가 5등급으로 완화가 되니까 가야겠네 라고 하는 생각들이 되게 많잖아요. 많은데 이 특목자사고의 과목들 특히 외대부 같은 경우에는 상대평가 과목이 확 다 늘어버렸어요. 죄다 상대평가라고 이제. 지금 2, 3학년은 절대평가 과목이 엄청 많은데 그러면 어쨌든 학년이 올라갈수록 상대평가 내신에 대한 부담감은 계속 있다. 이런 장단은 있다라는 것이고 2점대도 1점대가 되고 1점대도 1점대가 된다. 내신이 매우 조밀해진다. 대학들은 허들을 놔야 된다. 그 허들이 수능 최저원 정성평가가 면접이건 나게 된다. 그 다음에 선원수령 평가가 강화가 된다고 교육부에서 명시를 했는데 올해 우선 1학기 것들을 평가 계획을 보니까 선원수령을 늘린 고등학교는 없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현재 분당에는 왜 그럴까요? 선원수령 평가를 늘려버리면 선생님이 평가 1점 감점으로 2등급 1등이 된 그놈 집에 와서 울고 있고 나는 열이 받았고 전화기를 들죠. 우리 애가 왜요? 이런 일은 하기 싫겠죠. 선생님들도 당연히 하기 싫을 겁니다. 선생님들이 전화기를 2개씩 갖고 다니는 이유가 있어요. 왜 안 움직이죠 얘? 배터리가 닳았나? 죄송해요. 제가 연결이 된 줄 알았는데 배터리 전원이 부족하죠. 안 됐구나. 됐죠? 자, 이제 무슨 고등학교가 공부를 잘하고 그렇지 않은지, 고정분할인지 성취분할인지, 이런 것들, 어느 고등학교가 우선인지 숫자만으로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가 대학교에 제출하는 것들이 많아진다. 고등학교의 노력이 좀 필요하다.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아니, 1.1이 몇 명인지를 우리가 내 아이가 제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몇 명이 듣는 과목인지, 그 다음에 이거 제공이 아니고, 성취도가 A등급이 몇 점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 아이가 제어할 수 없지. 제어할 수 있는 건 오로지 뭐예요? 시험 잘 보는 거지. 우선 시험 잘 보는 게 중요하죠. 수행평가 열심히 하고,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행성우주과학이란 것이 현재 기준으로 지구과학 2에서 나오는 과목입니다. 상대평가 과목이고, 행성우주과학은 어떤 과를 가려고 하는 애들이 들어야 될까요? 물리천문학과, 우주과학과 가려고 하는 애들이 있겠죠? 굉장히 마니악한 학문이죠. 누가 들어 그거를? 학교에 많이 들어야 6, 7명이라고. 근데 상대평가야. 그럼 애들이 이걸 들으려고 할까요? 안 하겠지. 무슨 과목을 들을까요? 우선 수능에 나오는 과목을 들을 것이고 학교에서 무조건 지정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수강자 수가 많은 과목을 들어야 내가 내신 방어가 좀 쉬울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상대평가 과목보다는 절대평가 과목을 듣는 게 낫겠지라는 움직임들이 많겠죠, 당연히. 그러면 역으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요렇게 수강한 아이는 과목 선택이 유니크합니까? 본인한테 맞아요? 아니에요. 전국 40만이 이렇게 듣고 있다고? 의미가 없죠. 어쨌든 나한테 필요한 과목들은 꼭 들은 것이 맞다. 내가 물리천문을 가고 싶어? 들어야지 힘들어도.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저 과목이 상대평가니까 저 과목에 대한 공부를 먼저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당연히 들 수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죠. 경희대를 가는 아이가 의대를 가는 아이를 이기는 내신 구조가 나온다. 그럼 대학들의 평가는 어떨까?
내신만으로 평가할 수 있는 상위권 대학은 별로 없을 것 같다. 물론 진짜 미친 척하고 그냥 내신으로 줄 세울게요. 1.00이랑 1.01이랑 다르게 평가할 겁니다. 그냥 수능평가 제껴놓고 이렇게 해도 경희대 정도부터는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대학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돈을 받아야 되거든. 정부에서 돈을 받을 때 하나의 큰 조건이 뭐냐면 니네가 고등학교 교육 정상화에 도움이 되는가? 그냥 무한경쟁 점수 말고 그 학교 교육과정 애들이 3년 동안 열심히 할 수 있는 입시 토대를 마련하고 있는가에 가점을 주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정성평가를 할 수 있는 대학들이 많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현재 대입 해놨고요. 그 다음에 2028 대입이 큰 그림 그려봤고, 그 다음에 내신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조금씩 쪼개봤습니다. 수능이 어떻게 변하나? 저만 덥죠? 좋아요. 자, 여러분들의 수능은, 고1의 수능은 2027년 11월 18일에 봅니다. 자, 875일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진짜. 우선 요때 본다. 확정은 됐어요. 현재 고2까지의 수능은 선택형 수능이라고 해서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이 이렇게 나눠져 있고 이 선택형 수능이 해결하지 못하는 가장 큰 문제는 무슨 과목을 선택했는지에 따라서 유불리가 달라진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고2까지는 그 체제를 가게 돼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심플한 방법은 뭘까요? 됐고 그냥 똑같은 거 봐 임마. 그럼 문과 침공이니 뭐니 유불리니 뭐니 그런 말은 없어질 거 아니야. 근데 다 똑같은 걸 보려고 하니까 누구는 문과 가고 누구는 이과 갈 건데 기하 미적 분투하면 안 되지. 똑같이 공부하는 문과 수학으로 봐. 누구는 2학년 때 사탐 듣고 누구는 2학년 때 과탐 들을 텐데 그러면 안 되지. 1학년 때 다 똑같이 공부하는 1학년 사회와 과학으로 봐. 라고 하는 아이디어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확정이 되죠. 이렇게 확정이 되는데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게 이렇게 있죠. 이게 지금 사회와 과학이 현재는 30분이었어요. 이게 20문항이었다고. 근데 문항 10분이 늘고 문항수가 5문항이 늘었고 그 다음에 원래 이게 2점짜리와 3점짜리 문항만 있었는데 1.5점짜리, 2점짜리, 2.5점짜리로 바뀌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고1 어머님들은 6월 모의고사 성적표 이번 주에 받았죠. 이번 주에 받았고 원점수 나왔을 겁니다. 사회와 과학이 소수점으로 표시된 분들도 당연히 원점수에 있을 겁니다. 자, 빨간색으로 아니 얘네를 분수를 늘리고 문항수를 늘리고 점수를 세분화한다는 건 뭔 의미예요? 교육과정 평가하는 입장에선 이거 변별할 거야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현재 고1들이 본 그 6월 모의고사가 확정 점수표가 이번 주에 나왔어요. 그래서 원점 수컷이 이렇습니다. 원점 수컷이 이랬다. 작년까지는 절대평가였거든. 작년 고1까지는 절대평가라 이렇게 그냥 나왔는데 현재부터는 이제 상대평가로 나옵니다. 6월 모의고사부터는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한 문제 틀리면 1등급 컷이었다. 2.5점짜리 한 문제 틀리면 그런 것이었고요. 성적표는 지금은 무슨 과목을 선택했는지가 나오는데 고1부터는 선택형이 아니고 다 누구나 똑같은 걸 보는 거니까 무슨 과목을 선택했는지는 제2외국어만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고 수능이 변경된 건 뭘 의미할까요? 첫 번째 재수할 수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하죠. 재수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문과 침공이라는 단어, 교차 지원이라는 단어는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라는 것이고 문제는 영어입니다. 성균관대가 지금 매해 9월 말이 되면 제가 정시모집 요강이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정시모집 요강에는 어떤 게 있냐면 우린 1등급 만점 줄 거예요. 2등급 2점 깔 거예요. 3등급 6점 깔 거예요. 뭐 이런 식의 확정된 점수 체계를 대학들이 요강 속에 내놓습니다. 근데 성균관대가 재작년부터 됐고요. 영어 수능 난이도 보고 우리가 발표할게요. 나중에. 그걸 변환 표준 점수라고 합니다. 재작년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재작년 영어가 미친 난이도였습니다. 절대평가 과목이었는데 1등급이 4.7%였다고. 그래서 너무 어려웠으니까 1등급과 2등급을 그냥 같은 점수를 줘버렸죠. 그 영어 시험 난이도에 따라서. 작년엔 변별이 되니까 1점을 차이를 주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 다른 대학교들이, 이제 수능도 문과 범위고, 탐구도 그냥 1학년 범위라 변별이 안 될 가능성이 높은데 영어를 이렇게 한번 해볼까? 라는 움직임들도 아마 있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학에 대한 문제가 있죠. 지금 우리는 분당은 이제 학군지니까 선행하는 애들이 되게 많죠. 보통은 수원 다음에 수투 다음에 미적분을 선행하는 애들이 일반적인 테크트리였어요. 근데 이제는 수원 다음에 수투 다음에 확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이제 나한테는 미적분과 기하는 수능을 보는 과목이 아니야. 내신과 세특의 의미로서만 존재하는 과목이지. 그렇게 되는 거죠. 대신에 내가 이공계열을 갈 거면 학교에서 미적분과 기하는 당연히 수강해야 되고 성취는 좋아야 되는 건 맞아. 근데 확률과 통계는 되게 쉽다던데요. 양도 적고 당연히 그렇지. 미적분의 양의 3분의 1밖에 안 되고 개념만 탁 우선 알게 되면 어떻게 푸는 건지는 알 수 있단다. 근데 이 수능을 직접 출제하는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그걸 모를까요? 이제 수원 수투라는 과목은 수능이란 제도가 생기면서 지금까지 쭉 범위에서 빠진 적이 없고 그래서 꼬아낼 만큼 꼬아냈고 나올 유형이란 유형들은 나와서 우리가 킬러 문항이라는 안 좋은 이름으로 한두 문제로 변별을 합니다. 근데 정시로 의대를 가려고 하는 그 수능 귀신들한테 수원 수투는 너무너무 익숙한 과목이지. 근데 수원 수투가 익숙한 과목인데 나머지 과목도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으로 문과건 이과건 다 똑같은 과목을 보니 확률과 통계를 변별을 해볼까? 확률과 통계는 쉽다는데가 함정입니다. 이거 확률과 통계의 가장 큰 함정은 어떻게 푸는 건지 알아 보면. 근데 한 문제 푸는데 20분이 걸릴 수 있어. 이게 흔히 말하는 노가다 문제라고 할 수 있고 교육적 차원과 완전 벗어난 그냥 문제를 위한 문제가 낼 수 있습니다. 확률과 통계는. 그러면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야 변별 안 될 것 같으니까 한 문제 20분 정도 걸리는 문제 한 3문제만 내봐. 수능 수학이 100분인데 야 그 나머지 60분 동안 다 풀라 그래.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수원 수투 다음에 미적 물론 내가 시간이 많다 그러면 미적을 해도 괜찮지만 수원 수투 다음에는 확률과 통계가 중요할 것이고 그 전에 수원 수투의 빠르고 직관적인 풀이 정확한 풀이가 좀 더 중요하긴 하겠죠. 그 다음 문제는 통합사회 통합과학입니다. 1학년 때는 내신을 통합사회 통합과학, 모의고사 통합사회 통합과학이니까 같이 공부가 가능한데 2학년이 되면 누구는 사탐, 누구는 과탐을 학교에서 듣게 될 것이고 모의고사는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럼 내신과 수행평가에 허덕허덕 하다가 얘는 약간 뒷전이 되겠죠. 그러고 다시 2학년 겨울방학부터 다시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학교의 입장도 문제가 돼요. 3학년이 돼서 애들은 그냥 사회 융합선택, 과학 융합선택 듣고 있는데 수능은 통사 통과를 보니까 이놈들이 통사 통과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걸 내가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가르쳐야 되는데 라고 하면 그 사회 융합선택 과목, 과학 융합선택 과목을 깔고 수업은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해버리는 겁니다. 지금도 그런 고등학교들이 있습니다. 고급 수학이란 과목을 깔고 수업은 수원 수투 수능을 합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죠. 정성평가가 강화될 거라는데 정성평가는 무슨 과목을 선택했나 잘했나 세특은 어떤가를 보는 거랬는데 아니 융합선택 과목에서 통사 가르치고 융합선택 과목 통과 가르치는데 세특은 그 과목의 이름으로 나와야겠지. 어쨌든 그런 문제는 좀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2학년이 블랭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통합사, 통합학이 내신과 수행평가에 허덕이다가 그러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 적어도 개인적으로 실전 모의고사를 보는 게 낫지 않나 감을 잃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평가원에서 2번에 걸쳐서 예시 문항을 내놨습니다. 요때는 통합사회 통합과학만 내놨었고 요때는 국수사과 영어는 빼고 다 나왔었죠. 그 평가는 EBS와 이특수가 이제 분석을 빠르게 해놨고 그거는 읽어보시면 될 거고 그냥 요를 보면 변별은 될 것 같아. 그렇게 지금 보니까 예시문을 봤더니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변별은 될 것 같고 공부 제대로 안 하면 난리 날 거야. 약간 이런 식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능은 우선 저렇게 변경이 됐는데 우선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성균관대, 사범대까지는 이미 2026학년도 7학년도까지도 정시에서 교과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2028 때는 서울대가 더 늘린다고 예고를 했고 건국대도 수능에다가 학생부 정석평가한다고 20% 한다고 예고를 했고 경희대도 가점 부여한다고 예고를 해놨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선은 경희대, 건국대까지는 정시에서 교과평가를 한다고 예고해놨다. 그러면 비슷한 라인인 시립대, 이화여대, 동국대, 숙명여대, 홍익대 이런 것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것들은 좀 봐야겠지만 비슷하게 움직이겠죠. 당연히.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러면 내신과 수능이 저렇게 바뀐다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했고 그래서 대체 알겠고
그래서 우리 애들은 대입이 어떻게 변할 거야 라는 것들을 보게 되겠죠. 제가 이 2028 관련 설명회를 3번 동안 진행했다 그랬고 저의 뇌피셜들을 막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가지고 막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것들이 우연하게도 잘 맞아떨어지고 있고 그런 것들을 한번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이 슬라이드 기억하시죠? 2.1, 2.6 논술 수능 17개였는데 그래서 우리는 보게 되겠죠. 의대는요. 1.15, 1.3 극악적인 내신, 극악무도한 내신 현재는 얘네가 1.0으로 가겠다라는 건 다 알고 계시겠죠. 지금은 이런데 어쨌든 바뀌게 되면 1.0으로 갈 거 아닙니까 얘네가. 오케이 그럼 거기부터 시작이다. 선생님 1.0이면 가겠네요? 아니지. 이게 제일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전국에 1.00이 대체 몇 명이 나올 거야가 너무 궁금했어요 저도. 그래서 2년 전에 시뮬레이션 한 4개로 해봤고 정말 너무 적게 나온 거는 한 2,300명. 너무 많게 나온 거는 18,000명 나오고 이거 너무 적고 너무 많다.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7, 8,000명에서 10,000명 사이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변수를 적용하지 않은 그냥 단순 변환이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고등학교는 현재 중간고사 올일이 3명이고 어떤 고등학교는 중간고사 올일이 14명이야. 그럼 이랬을 땐 대체 몇 명이 나올까? 대략적으로 전국의 일반고가 1,700개인데 제가 한 학교에 한 4, 5명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평균적으로. 어떤 고등학교는 한두 명밖에 안 나오겠지만 어떤 고등학교는 8, 9명도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정도 보면서 한 8,000명 정도를 봤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8,000명에서 10,000명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메디컬 수시와 스카이 수시가 지금 12,000명이라고. 그렇죠? 그러면 1.0이면 합격한다가 아니고 1.0인데 네가 뭘 갖고 있냐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1.00이야? 오케이. 과목 선택 잘했어? 오케이. 수능체도 통과해? 오케이. 면접까지 잘해? 오케이. 너 의대. 자, 1.00이야. 과목 선택 잘했어? 오케이. 수능체조 잘해? 오케이. 면접은 안 되겠어? 오케이. 너 스카이. 자, 1.00이야. 오케이. 과목 선택 잘했어? 오케이. 수능체조 안 돼? 소송하면 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겠죠. 그런데 1.01은 안 되는 건가? 되지. 왜 안 될까? 당연히 되겠죠. 1.02는요? 1.0도 될 것 같아. 1.03은요? 안 될 것 같은데? 약간 그냥 이런 뇌피셜이 좀 있는 거죠. 동점자들이 많고 숫자에 의미를 부여할 거다. 의미가 너무 복잡해요, 지금은. A등급이 적은데 1등급이고 원점수가 어떤지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할 것 같은데 그것에 일괄적인 산식은 안 나왔고 어쨌든 제 생각에는 7,000명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1.0 극초반 정도까지 될 거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식으로 내려갔더니 건국대가 한 1.4에서 1.45 정도에서 끊기는 것 같더라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금 의치한 약수의 교과 전형, 내신만으로 가는 전형의 지원 건수가 41,000건이에요. 얘네가 다 1. 초중반 아이들이겠죠. 다 초반 아이들입니다. 차고 넘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것들 서울대가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데이 포럼을 해놨고 이런 예고들도 많이 해놨습니다. 서울대는 우선 수능을 싫어해요. 너무 싫어합니다. 야 문재인 정부 니네에서 정시 수능 40% 걸어놨잖아. 40% 걸어놔서 뽑아봤더니 애들이 죄다 강남 서초 애들이고 N수생이야. 이 사회는 다양성으로 존속이 되는데 다양성이 없다 우리 학교가. 그리고 기껏해도 뽑아놨더니 의대 가겠다고 다 자퇴를 해버리네. 우리 학교에 대한 충성도가 없으니까 얘들이 학점도 안 좋아. 그럼 내가 이거 수능이라는 걸로 뽑아야겠니 내가? 너무 싫다 수능. 이런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근거가 이런 것들이 있죠. 지금 서울대에 들어간 61.66%가 서울 경기 아이들인 거예요. 언제부터? 문재인 정부 니네가 40% 걸어놨더니 3%가 딱 뛰었더라 서울 경기 애들이. 정시는 강남 애들이 4명 중에 1명이야. 이거 너무 싫다. 이러면서 우리는 이런 그럴듯한 이름으로 애들을 뽑고 싶어 2028부터는. 그런 예고를 해놓은 거예요. 수능이란 제도는 이제 그 역사를 다 했어 라는 극단적인 입장을 좀 취하고 있고 우리가 학생부종합전형이란 거를 너무 오랫동안 선도적으로 해왔으니까 그 역량을 우리가 갖고 있어. 그리고 면접이 지금까지는 닫힌 문항이었는데
닫힌 문항을 잘 푸는 애들이 문제라고 이제 할 수 없는 시대가 왔어. 닫힌 문항이란 건 뭐냐면 정답이 정해져 있는 문항입니다. 정답이 정해져 있는 어려운 문항을 얼마나 거기까지 잘 파고들어서 잘 정답을 냈는가 하는 아이들을 인재로 생각해서 그렇게 면접을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내기 싫어. 정답이 없는 문항을 내고 싶어. 이렇게 예고를 해놓은 상황이에요. 그 예시는 이따 보여드릴 거고. 그래서 수시도 현재도 지역균형과 일반 전형이 있습니다. 지역균형 전형이 지금은 2명 추천인데 3명으로 늘었죠. 왜 3명으로 늘었을까요? 1.00이 많을 거라 그런 거고, 이게 뭐 일반고, 자공고에 한정해서 지원하는 건데 사실 그건 의미 없어요. 현재도 이 지역균형 전형은 98%가 일반고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별로 의미가 없고, 문제는 정시입니다. 정시에서도 추천을 받는 게 있고 일반 전형이 있어요. 이 지역균형 전형은 현재 체제와 똑같아요. 수능 60에 교과 40이고 현재는 수능 80에 20인데 교과 정성평가를 40으로 늘려놨죠. 같이.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지역균형 전형을 일반고 2명 이내 추천으로 제한한다 라는 게 휘문고 경쟁률 하락의 요인 중에 하나였어요. 이게 사실은 요게 7배를 뽑거든요. 절대적으로 많이 뽑고 있는데 얘의 인원을 늘린다라는 명시도 있었어요. 근데 걔네를 일반고로 한정시킨다. 그러면서 아니 그럼 대안책을 찾아야지 라고 하는 생각으로 휘문고가 경쟁률이 좀 떨어진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지금 예고를 해놓은 상황이고, 대교협에서 오케이 이렇게 해라고 하는 게 나오진 않는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이 수능도 정시인데요. 수능을 10명을 뽑으면 30명을 우선 뽑을게. 그 다음에 요 고가평가로 해가지고 뽑을 거야. 수능 100분위 완성을 하고. 근데 요 1단계 세배수를 뽑을 때 점수가 아닌 등급으로 볼 거야. 1% 1등급이건 4% 1등급이건 똑같이 1등급이야. 아, 수능의 영향을 확 죽여버리는 거죠. 물론 여기서 수능의 영향이 확 커집니다. 그때는 100분위로 환산을 해버리는 거니까. 문제는 1단계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등급을 잘 보는 게 낫겠다. 근데 서울대니까 이런 걸 할 수 있죠. 그 밑에 대학은 이런 파격적인 거 못합니다. 그래서 점수를 해야지, 점수로. 어쨌든 이렇게 하면서 다양성을 높일 거야, 이런 좋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서울대가. 그러고 이제 올해 2월 달에 연세대, 성균관대, 중앙대,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이화여대, 시립대와 건국대가 같은 시기에 연구 결과를 딱 하고 내놓습니다. 서울대는 미리 저렇게 예고를 3번 동안이나 한 거였고요. 올해 2월 달에 이 대학들이 이런 연구 결과를 내놓고 283페이지, 207페이지 다 읽기도 짜증났었는데 어쨌든 요 연구 결과를 딱 내놨고, 이게 연구 결과가 뭐냐면 우리 대학은 이렇게 뽑을 거야 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아니고, 야 연구해보니까 이렇게 하자는 게 많더라 라는 연구 결과예요. 그래서 이제 델파이 기법과 FGI 기법 설문조사를 그냥 뿌리는 겁니다. 설문조사를 쭉 뿌려가지고 설문을 받잖아요. 설문을 받아서 그거를 통계 프로그램을 쫙 돌립니다. 결과값이 이렇더라 라고 하는 게 그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연대, 성대, 중대, 경대의, 경희대의 연구 결과는 요 한 페이지로 요약이 됩니다. 자, 학생부 교과 전형, 내신만으로 가는 전형이었죠. 현재는 내신으로 줄 세우고 수능 최저로 걸렀는데, 이제는 내신에다가 출결에다가 정성평가에다가 수능 최저까지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다 보네. 종합전형. 지금은 학생부에다가 면접만 봤는데, 학생부에다가 면접에다가 수능 최저학력 거는 게 나을 것 같아. 다 보네. 논술전형은 지금은 논술에 수능 최저 걸어놓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논술에 출결에 내신에 수능까지 걸어놓는 게 좋을 것 같아. 수능은 지금은 수능 100%가 많았는데, 수능 100%가 많았는데 3가지 안이 있어. 대학 라인에 따라 다르고 대학의 입장에 따라 다르겠지만, 첫 번째 안은 수능에다가 출결에다가 내신을 정량평가하는 것, 수능에다가 학생부 출결에다가 정성평가를 하는 것, 수능에다가 아예 학생부 종합평가하는 것. 아, 그렇구나. 지금까지 얘기한 게 그렇구나. 근데 보세요. 교과나 총합이나 논술이나 수능이나 요구하는 게 같아. 이 전형의 구분이 굉장히 모호해진다. 굉장히 모호해지는 건 어떤 전형이 어느 요소를 조금 더 많이 강조할 뿐,
다 중요해진다. 짜증이 난다. 고대 서강대 이화여대 시립대 건국대에는 교과 전형을 이렇게 예고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연구 결과를 내놓은 거죠. 1안과 2안이 있는데 내신 숫자 80%에 서류 20%, 지금 뭐 경희대 건대가 30% 하고 있지만 그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고, 내신 80%에 면접 20%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석차 등급 반영하고, 그 다음에 성취도 및 성취도별 분포 비율 있죠. A 등급이 몇 프로였는지 그거 정성평가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원점수, 등급, 이수자 수를 함께 고려하는, 의미를 부여하는 정성평가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 다음에 교과 정성평가는 그냥 세특 위주로 하고 무슨 과목을 들었는지 위주로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면접은 대학 상황에 맞게 뭐 의대는 재시문 면접, 그냥 일반 대학은 그냥 일반 면접,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수능 최저 당연히 있어야겠지. 교과 전형을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차피 다 요구하는 거다. 종합 전형은요, 지금이 서류에다가 면접을 받고 서류화로 하는 게 있는데 수능 최저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뭐 지금도 그런 분 있긴 하죠. 그 다음에 수능은요, 수능 80%의 학생부 교과를 정량이건 정성이건 20%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리고 대학 라인에 따라서 수능 100%로 해도 뽑아도 전혀 상관없는 대학들이 있어. 하지만 지금 어머님들이 가고 싶은 대학은 아니야. 그런 게 있고, 이런 것들을 정량과 정성평가를 하겠다라는 것들이죠. 그럼 지금까지 제가 쭉 말씀드렸던 것들을 서울대와 이 대학들의 연구 결과가 좀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들이고, 좀 다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이죠. 근데 서울대가 아까 면접을 열린 문항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심층 역량평가 면접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이렇게 3가지 면접을 내겠대요. 그 예시를 봤더니 첫 번째는 이래요. 창의적 문제해결 면접은 유리병의 압력을 아주 조금씩 주는 거야. 그럼 유리병에 균열이 가겠지. 네가 아는 거 다 대답해 우선. 정답은 없겠죠. 두 번째 질문이 더 짜증나지. 이 균열이 생길 때 공식은 이래. 네가 말한 걸 이 공식으로 증명해봐. 두 번째 질문 더 짜증나. 이 균열의 총 길이는 얼마겠냐? 에? 두 번째. 재난 상황이 일어났어. 너라면 소프트웨어 설계 어떻게 할래? 네? 정보 과목 듣지도 않았는데요? 이러면서 코딩 또 학원 가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세 번째 더 웃기지. 자장면과 짜장면은 어떻게 다르니? 이렇게 정답이 없는 문항들을 본인의 근거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아이들은 우리가 뛰어난 아이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재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학교에서 대비가 안 돼. 그쵸? 두 번째 문제. 서울대니까 이렇게 내지. 욕하는 건 아니지만 가천대가. 우리도 이렇게 낼래요, 서울대처럼. 누가 지원하니, 거기는. 내가 이런 것까지 하면서 가천대 가야 되니?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대학 라인에 따라서 면접 유형이 달라질 수 있다. 면접은 많이 생길 거나 좀 까다로워질 수 있긴 한데 대학 라인에 따라 이럴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런 문항 하나 만드는데 교수님들이 다 들러붙잖아요. 한 문항 만드는데 몇 천만 원이라고. 그 돈이 어딨어. 어쨌든 면접이 조금 까다로워질 수는 있고, 저 면접 예시 문항을 딱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게 켄텍,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개교한 지 3년 됐다 그랬는데 그 학교의 면접이었어요. 그 학교가 첫 해에도 면접이 너무 기상천외 하길래 얘네 미쳤네? 근데 이게 두 번째 해인데 이걸 또 보고 얘네 진짜 미쳤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남자애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을 그대로 구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행성으로 이주를 할 거야. 이주를 할 건데 이거 찍어봐. 아이템들 설명 다 나온다. 그래서 네가 10개 슬롯에 걸어. 30분 동안 이것 걸어보고 이것 걸어보고 해서 최종 10개 골라. 그러고 요 숫자마다 설명은 이러니까 이거 다 고려해야 돼. 10개 골랐니? 네. 그때부터 질문 시작이야. 미쳤죠? 저걸 보면서 켄텍은 이공계 특성화대학교니까 그래. 니나 뽑고 싶은 애들 뽑겠지. 라고 했는데 서울대가 그런 식의 문항을 내겠다라고 하니까 이거 면접이 진짜 빡세지게 될 수도 있겠네. 상위권 대학은. 선생님 그럼 이건 어떻게 준비하나요? 학교에서 준비가 가능한가요 이게?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학원 다녀야 돼요? 안 돼! 책 읽어야지. 누가 책을 읽어요, 지금? 이 쇼폼에 미친 시대에 누가 책을 읽냐고. 근데 이거 참만 보면, 예전에도 그랬지만, 이런 문항이, 물론 서울대가 캠택이니까 면접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과천외고의 4개년치 면접 문항이에요. 이런 것도 정답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학교 라인에 따라서 정답이 없는 문항들을 낼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건데, 특목자 사고의 공통 면접과 의대의 MMI라는 면접이 있어요. 의대 가려면 하는 MMI 면접. 그런 면접은 되게 오랫동안 존속을 해왔어요. 정답이 없는 문항이고 보통 상황을 주어주고 또는 딜레마를 많이 다룹니다. 그래서 딜레마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해놓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는데 그걸 언제 하고 있니? 내신하고 수행평가에 허덕허덕 하는데 와 짜증난다. 내신하기도 짜증나고 수행평가도 짜증나는데 수능 최저 빡세진다고 하고 면접까지 본다고 하고 무슨 과목 선택했는지 학생부도 본다고 하고 나 이거 미치겠네. 다 보잖아요. 어허 그렇구나. 그러면 교과 전형은 어떻게 변할까요? 지금은 이렇게 뽑고 있는데 모르겠고 우선은 원점수가 높은 1등급이어야겠지가 내 아이가 제어할 수 있는 것 뿐이에요. 우선은 수능 최저가 빡세질 수가 있으니까 모의고사 공부 놓치지 마라. 그 다음에 이미 지금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시립대, 경희대, 동국대가 다 내신에다가 교과평가 하고 있잖아. 과목 선택 잘 해놓고. 다 원하는구나. 종합전형은요. 종합전형도 그래야지. 내신 좋고 과목 선택 잘하고 학교생활 잘하고 그 다음에 탐구 학생부 좋아야 되고 수능 최저 빡세질 것 같고 네가 가고 싶은 과는 면접까지 볼 거야. 다 원하네요. 근데 세특이 학기별이라고 임마. 매 학기 챙겨야 돼. 세특의 양이 2배가 된다고. 아하 그렇구나. 선생님 논술은 대학교들이 뽑고 싶어 할 텐데 아직 정확히 안 나왔어요. 그래서 논술을 패스하고 정시는요. 교육부가 발표를 할 때는 정시 비율은 동일합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서울대는 40% 하든지 60% 하든지 우린 수능 영향력 죽여버릴 거야 라는 예고를 해놓은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게 지난 5월 말에 발표가 된 건데 동국대, 서울대, 한양대는 정시 40% 적용 안 되고 30% 해도 된다 라는 것들을 예고를 해놨어요. 다른 대학들도 움직임은 좀 있겠죠. 다른 대학교들도 사실은 비슷한 논리로 수능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기껏 뽑아놨던 애들이 다 빠져나가거든. 근데 한 명당 1,000만 원이잖아요. 100명 나가봐 10억이라고. 대학들이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애들이 어쨌든 우리 대학교를 4년 동안 잘 다닐 수 있는 애들을 뽑고 싶은데 그런 것들을 정단 연구를 하니까 수능은 아닌 것 같아. 우선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으로 뽑은 애들이 4년을 잘 다니더라. 학점도 좋고 이런 연구 결과들을 계속 쏟아내면서 수시에 방점을 두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와요. 그렇구나. 그러고 아직은 이게 지금 현재 고1과 중3한테는 적용이 안 될 것 같은데 수시와 정시를 통합하자라는 얘기들이 꽤 오래전부터 나왔어요. 그 이유도 말씀드리겠죠. 자, 아까 교과 전형도 다 원했고 종합 전형 다 원했고 수능도 수능 점수 원하고 교과 평가 무슨 과목을 선택했는지 잘했는지 나오고 과에 따라서 면접 볼 거고 가장 어려운 게 3학년 2학기 내신까지 다 들어갈 거야. 가 가장 힘든 거죠. 그러면 그걸 정리해 보면 교과건 종합이건 정시건 다 원하네. 아까 그 대학들이 내놓은 연구 결과랑 같은 거지. 이게 잔인하다. 이게 제가 매번 2028 설명회를 할 때마다 말씀을 드렸고 제가 입시 전문가분들이 아니면 학원장님들 대상으로 교육을 할 때도 이거 너무 잔인한데요. 지금 고2까지는 내신을 잘하면 내신으로 가고 활동과 탐구를 잘하면 종합으로 가고 논술을 잘하면 논술로 가고 수능을 잘하면 정시로 갈 수 있는데 이제는 다 원할 수 있겠는데요. 상위권 대학은. 그러면 애들이 성향이 아니고 완벽한 애들이 돼야 될 수도 있겠는데요. 이런 생각이 좀 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전형의 구분이 되게 모호해지잖아요, 이제. 어느 전형은 내신을 좀 더 강조하고, 어느 전형은 학생부를 좀 더 강조하고, 어느 전형은 수능을 좀 더 강조하는 전형으로 바뀌게 될 것 같은데, 연구 결과도 그렇고. 그러면 그걸 수시와 정시를 뭐하러 그걸 구분을 하니? 수시는 9월에 내고 정시는 12월 말에 내는데, 뭐하러 구분을 해?
그냥 12월 말로 다 옮겼어. 그래서 수시 6장, 정시 3장이지만 뭐 9장을 하건 10장을 하건 그때 한번 해. 그래야 애들이 3학년 2학기 때도 공부할 거 아니야. 지금 3학년 2학기 때는 학교가 개판이죠. 누구는 면접한다, 누구는 논술한다, 누구는 수능한다. 수업도 안 해. 그게 공교육 정상화를 할 수 있니? 3학년 2학기까지 애들이 학교 수업을 충실하게 교육 정상화를 하고도 대입을 뽑을 수 있는 거라면 수시와 정시를 통합하는 게 맞지 않겠니? 라는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고1과 중3까지는 대입 4년 예고제 때문에 위배되니까 될 것 같지 않은데 중2 때는 좀 모르겠어요. 그래 그 연구 아까 말씀드린 대학의 연구 결과 내에 이런 게 있어요. 수시와 정시 통합에 대해서 긍정 반응이 절반 이상이었다. 아, 그렇구나. 될지는 모르겠다. 아직은 결정 안 됐습니다. 결정 안 됐고. 자, 그래서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입니다. 지금 요런 대입인데, 고2까지는 수시 6장, 정시 3장,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고1부터는, 내신의 정성평가에 수능 최저 빡세지고 면접 생길 수도 있겠고, 학생부도 들어가겠어. 종합전형에 내신도 정성평가 할 건데, 학생부도 좋아야 되고, 수능 최저 건너야 되고 뭐 어떤 학관 특정 학과나 대학은 면접도 잘 봐야 돼. 그다음에 논술은 정확한 비중은 사실 내년 말에나 내년 4월 말에나 나오겠죠. 대입 시행객이 나올 때 논술은 존치가 될 것 같은데 아마 분당 아이들이 논술에 엄청나게 진입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많이 합니다.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정시도 교과평가할 대학들이 좀 많이 늘어나겠다. 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수시와 정시는 현재 고1과 중3까지는 아마 구분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8월 말에 확정이 되겠죠. 근데 중2부터는 아직 대입 4년 시행 계획에 위배되지 않으니까 저런 결정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 정부가 지금 교육도 급물살을 타고 있고 교육부 장관이 인선이 안 된 상황에서 교육 정책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겠는데 현재 정부 쪽으로 들어간 어떤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나 자료집들을 보면 수시와 정시의 통합 또는 심지어 더 나아가서 수능 절대평가 뭐 이런 것까지도 좀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제가 밴드에 계속 다 올려드릴 테니까 우선 현재 이렇구나 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현재 올해 8월 말에는 대입의 일정과 원칙들이 나오게 되고 내년 4월 말에 대학교가 우리 내년에 이렇게 뽑을 거예요 라는 걸 정확히 내놓게 됩니다. 근데 내년 4월 말에 내놓으면 사실 1학년이 이미 지나가는 거잖아요. 현재 1학년은. 그래서 올해 정도에는 조금 자세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현재는 서울대, 건국대, 경희대 정도만 예고를 해놓은 상황이고 과목 선택에 대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들이 막 다 예고를 해놨잖아요. 그런 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블랭크 아마 없죠. 까만 겁니다. 정말로 눈앞이 캄캄합니다. 현재 고1 어머님들은 우선은 주어진 걸 충실히 다 해야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중3과 중2 다음 주에 이제 조동일 원장님께서 고교 선택에 대한 설명회도 하실 거고 아마 제가 이제 11월 초 정도에 분당 고교백서로 이제 설명을 다시 하게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정답은 진짜 없거든요. 고교 선택에.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특목자사고 갈 수준으로 준비를 해놓고 일반고를 가라는 게 저희 일반론입니다. 그게 대입 선택의 길을 가장 많이 열어주는 거다. 선생님 그럼 외고 국제고 가지 마요? 외대부고 가지 마요? 아니 가도 되지 당연히. 지금도 그 고등학교들이 현재 대입을 차지하고 있는 포지션들이 있잖아요. 포지션들이 있는데 그 포지션보다 그러면 더 좋아질 거냐? 2028 때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현재 포지션을 유지한 걸 그 메리트를 보고 내가 들어갈 거야? 그러면 거기서도 잘해야지 내가 원하는 대학교를 간다라는 거예요. 가면 무조건 유리한 게 아니고. 그런 생각들을 하시면 되고 다시 강조드리지만 지금 예를 들어 특목자사를 가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러면 준비를 하시면 돼요. 특목자사 고 준비를. 근데 일반고를 가겠다. 근데 낙생을 갈까? 운중을 갈까? 보평을 갈까? 서연을 갈까? 그 고민은 진짜 의미 없어요. 어차피 11월 말에 또 똑같이 고민할 거라고. 애랑 싸우고 애 또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러고 막 이러고 있다고요. 지금 그런 고민하실 게 아니고 지금 내 아이는 그래서 2028에 저렇게 변하는데 우리 애가 진로가 저렇대. 근데 진로가 중요하대. 왜? 이 진로를 가려면 무슨 과를 가야 될지 알고 무슨 과를 가려면 그 과에서 뭘 공부하는지 알고 뭘 공부를 하니까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에서 뭘 선택해야 되는지 아는데 우리 애들이 진로가 없잖아요. 돌아간다고 야 이 새끼야 진로가 중요하대. 빨리 진로 정해. 안 정해져. 그게 어떻게 정해집니까 진로가. 어른들도 한 달 뒤에 바뀌는 게 꿈인데. 다만
진로나 계열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학문 체계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는지는 검색만 해도 나오고 GPT한테 물어만 봐도 나와요. 그리고 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짜 검사들을 많이 해놨습니다. 네이버 밴드에 저희 밴드에 검사 검색해보세요. 검사 무료 검사들 제가 쭉 나열해놨습니다. 그럼 진로 검사 해놓으면 클릭하면 대학들도 나오고 대학의 입결도 나오고 진로 가서 하는 연봉까지도 나와요. 그러면 대충 좀 검색해 보시고 맨날 그놈의 MBTI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지금 MBTI가 얼마나 유행이면 MBTI에 따른 학습법, MBTI에 맞는 대입 전형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요. 물론 참고는 할 수 있겠지 성향에 따라서. 근데 그거 맹신하는 것보다 차라리 진로 검사를 여러 번 해놓으면서 세상에 대한 이해를 해놓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훨씬 더. 여기까지 준비한 게 저의 2028 설명이었고요. 딱 100분 걸렸네요.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 요 영상, 오늘 영상이 이제 오늘 밤에 올라갈 거예요. 밤 9시나 9시 반 정도에. 복습하실 분들은